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건 6년 만, 미중 정상회담은 1년 만입니다. 오늘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등 글로벌 현안과 양국 관계 안정화 방안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 경제를 분리하는 디커플링은 바라지 않는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편 미중 양국이 오늘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후위기 공동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0번 프리웨이가 최대 5주간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운전자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메트로 기차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LA 메트로 측은 지난 월요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LA 일원의 최근 구리도둑이 기승을 부리면서 시정부가 구리 절도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미주 아시안 30% 이상이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의 2024년도 예산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마당볼 콜트야드에서 한인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벽화를 선보였습니다. 10월 들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상승세도 둔화해 전월 대비 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국이 겪는 각종 경제 피해 규모가 매년 1,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국면에서 40여 개 정부기관에 소속된 직원 500명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항의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습니다. 그 지하에 하마스 작전지휘본부가 있다고 간주한 것이지만 현재 환자와 민간인 수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내일 개최합니다. 2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열게 됐습니다. 여당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요구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해서 여권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134대 107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한편 클리퍼스는 덴버에게 108대 111로 패하면서 6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미네소타 팀버울스와의 경기 1쿼터 도중에 두 팀 선수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첫 골이 터지기도 전에 양팀에서 3명이나 퇴장당했고 결국 경기는 미네소타가 104대 10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흐리고 오후부터 빗방울 떨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단 환영 인파들만 쫙 보였는데 그쪽에서 반대 시위도 상당히 거셌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미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공항에 영접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에서 공수해온 자국산 전용 차량을 타고 호텔로 이동을 했고 이동하는 길거리에 오송 홍기를 든드는 붉은색 환영 인파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지에서 또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검은 팻말과 티베트 위구르 깃발의 형형색색 뒤엉켜 반대하는 시위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또 일부 구간에서 양측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출국을 방미가 아닌 미국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려 전 세계의 많은 눈과 귀가 미국에 쏠려 있습니다. 한편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뒀던 어제 아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두 나라 경제를 분리하는 디커플링을 바라지 않는다며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역할도 당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입니다. 기후변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질문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바라는 건 관계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두 나라 공급망을 분리하는 디커플링은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As I told you, we're not trying to decouple from China. What we're trying to do is change the relationship for the better.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 기준은 위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과 전화해 대화하고 군 당국 간에도 소통 라인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모든 영업 비밀을 넘겨야 하는 상황은 지지할 수 없다며 무역 투자 관행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문제도 오를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도움과 가자 지구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는 유대인 수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과 대리 세력이 전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o leverage against a smaller nation that allegedly does not have nuclear weapons, but who knows? China has all sorts of resources that they can twist an arm if they want to. 백악관도 중국은 미국에 없는 중동 지역 소통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약 1년 만에 재회하는 미중 정상이 회담하는 장소는 역사적인 사유지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입니다. 이 파일롤리 에스테이트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25마일 정도 떨어진 외딴 지역입니다. 이 서부 지역에서 골드러시가 끝난 이후 1917년입니다. 1917년 개인 거주지로 지어진 곳으로 현재 미국의 역사 건물 보존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곳에서 4시간여 머물면서 고즈넉한 산책로를 함께 걷고 점심 식사도 함께 하면서 개인적 유대를 쌓고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왜 하필이면 미중 정상회담 이곳에서 하게 됐을까요? 이곳이 중국과 인연이 깊은 점이 회담 장소로 낙점된 배경입니다. 이 사유지 건축가인 윌리스 폴크는 중국에서 태어나 6살까지 산 뒤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중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아 중국 건축 스타일과 장식을 연구하고 자신의 작품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 정원 디자이너인 브루스 포터는 중국 정원과 화초의 영감을 받아 중국 정원을 방문하고 중국 화초를 수집했으며 중국의 정원 예술에 대한 책을 쓰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파일롤리 정원의 많은 화초들 중국산입니다. 또 파일롤리의 두 번째 주인이었던 윌리엄 로스는 중국의 예술과 공예품을 즐겨 수집하고 의상과 액세서리를 입는 등 중국 축제와 전통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시 주석에게는 미국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 이곳이 편안함과 정겨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싱크탱크의 저멀 마셜 펀드 보니 글레이저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전무이사는 이 장소가 에이펙 회의장에서도 떨어져 있어 바이든 대통령과 비공개 회의에 대한 시 주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자 정상회의엔 별개의 미중 양자 정상회담을 하는 것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다. 때문에 이 파일롤리 에스테이트를 선정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의 정원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매일 개방되어 있는데 게티빌라 기억나십니까? 게티빌라 가려면 시간까지 예약을 하고 티켓을 무료입니다. 시간을 예약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파일롤리 에스테이트는 시간을 예약하고 성인은 $35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25의 입장료를 내고 입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미중 양국이 오늘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후위기 공동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문제 특사와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사가 지난 7월 16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 회담과 지난 또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써닐랜드 회담 결과를 정리한 기후위기 대응 협력 강화에 관한 이 써닐랜드 성명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발리 회담을 상기하면서 중미 양측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협력하고 또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는 데 힘쓰겠다는 점을 다시 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그리고 미국 주요 기업 대표들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CEO 서밋에 머스크를 비롯해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엑슨의 데른 우즈,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등 거물급 CEO들이 대거 참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다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CEO가 시 주석과의 만찬에 초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대표들이 시 주석을 만나려는 것은 그동안 위축됐던 중국 사업을 다시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2달 만에 대조하는 것입니다. 앞서 한일 정상은 9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에이펙 정상회담 순방 일정을 시작했는데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여기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했습니다. 에이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방의 방점은 이번에도 경제입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도착 첫날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에이펙 부대 행사인 비즈니스 포럼과 투자 신고식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 10년 만에 대면으로 참석하여 에이펙 내의 상호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안보 역시 주된 화두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고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밀착 움직임 속 최대 관심사인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때 만난 이후 1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은 올해 숨가쁘게 전개된 글로벌 책임 외교의 방점을 찍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하는 스탠퍼드 대학 좌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는 곧바로 영국, 프랑스를 방문하는 등 연말 숨가쁜 외교 일정이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도 민생을 챙기는 데 빠짐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구름낀 흐린 하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각 지역에 따라서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져서 쌀쌀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가는 빗줄기로 시작하고 목요일인 내일과 금요일 오전까지는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는 다소 굵은 빗줄기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각 지역에 따라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 58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7도, 53도, 해안 지역은 67도, 59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수능일을 맞은 한국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29도, 낮 최고기온은 4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프리웨이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 진입 구간 알라메다 스트리트부터 산타페 애비뉴까지 이스트 웨스트 양 방향 모두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12월 후반까지는 전면 통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허버드 스트리트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말보아 블루버드로 내리는 지점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405 사우스 방향 선셋 블루버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405 노스 방향에서 셔먼웨이와 만나는 지점엔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134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퍼시픽 애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10번 프리웨이 수리하는데 3주에서 5주 걸린다고 합니다. 대형 화재 피해로 폐쇄된 10번 프리웨이 LA 다운타운 구간이 앞으로 3주에서 5주 내에 통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어제 캐런 베스 LA 시장과 함께 공공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화재로 인해 피해 상황을 검토한 결과 화재 피해를 입은 프리웨이를 보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피해 구간 프리웨이를 부수고 다시 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도 일단 화재 피해를 입은 10번 프리웨이를 통째로 다시 짓는 작업을 하지 않고 수리 작업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며 앞으로 5주 동안 정상적으로 10번 프리웨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주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시의회가 어제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케빈 들레온 시의원이 규칙 23에 따라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입니다. 규칙 23은 시의원들이 매우 긴급한 위급 상황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같은 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촉진법입니다. 10번 프리웨이 전기 폐쇄가 매우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통과된 케빈 들레온 시의원 결의안은 10번 프리웨이 폐쇄와 관련해 LA시 도로서비스국에 여러 가지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LA시 도로서비스국에 10번 프리웨이 장기 폐쇄 조치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칠 공공안전과 교통상황, 대기질, 경제적 결과 등을 평가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당분간 10번 프리웨이 중에서 LA 다운타운 구간이 폐쇄돼 많은 차량들이 다른 고속도로나 로컬 도로로 우회해서 지나가는 형편 가운데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대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LA 시의회는 도로서비스국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폐쇄나 우회 도로에 대한 보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분간 고속도로를 통한 이 프리웨이를 통한 LA 다운타운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캐런 베스 시장이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이나 비즈니스 때문에 LA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에게 프리웨이를 이용해서 다운타운으로 오는 방법 좋지 않다. 우회도로를 찾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10번 프리웨이가 폐쇄된 것이 LA 남가주 전체 고속도로에서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보수공사가 끝날 때까지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퇴근 시간대 러시아워의 크리스틴 크롤리 소방국장과 함께 헬기를 타고 주요 고속도로 상황을 점검한 캐런 베스 시장은 이번 화재 영향으로 10번 프리웨이 일부 구간이 폐쇄되어 있는 기간 동안 다운타운으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라고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워낙 지난 주말부터 보도가 계속되면서 10번 프리웨이 상황이 널리 알려져 남가자 운전자들 대부분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월요일 출퇴근길 혼잡 정도는 우려했던 만큼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LA 다운타운 10번 프리웨이 구간이 전면 폐쇄되면서 LA 일대 교통 대란이 발생한 가운데 사우스 LA 지역 110번 인근 프리웨이 주변에서 또 다른 3건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과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LA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경 사우스 LA 지역 105번과 110번 프리웨이 교차 지점에서 화재 신고가 보고됐고 이번 화재는 노숙자 텐트촌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방당국이 출동한 끝에 110번 프리웨이 화재는 금방 진화됐습니다. 또한 110번 프리웨이 주변 피게로아와 117가에서도 역시 작은 화재가 발생했지만 즉각 진화됐고 이어 105번 프리웨이 후버 스트리트 진입구에서도 역시 불길이 치솟았지만 소방당국이 30여 분 만에 불길을 잡은 바 있습니다. 오늘 비는 온다. 남가주에 폭풍 온다.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예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평양 폭풍 영향권에 오늘부터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구름 많이 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저 방금 전 날씨 전해드릴 때 들으셨죠? 당초 예상보다 태평양 폭풍 위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말과 일요일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비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LA 일원에 구리 도둑이 기승을 부리자 LA 시정부가 구리 절도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A시의회와 LA시 검찰 공조하에 LA시 정부는 시내 700곳의 리사이클 센터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구리 매매 시 주정부의 규제를 따르도록 지시했고 LA경찰국에 구리 매매와 관련된 업소의 장부를 검토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업소가 만일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구리 매매 기록이 담긴 장부를 조작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도 이 페널티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LA시 검찰에 따르면 LA 시내에 구리 절도 행각과 이에 따른 벤달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인타운 도로변에서 20대 한인 남성이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지난 8월 13일 LA 한인타운 한 주택 앞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26세 한인 남성 최하늘 씨가 펜타닐과 메스암페타민 복용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길거리에서는 마약에 노출되는 반려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KBS의 보도입니다. 보스턴의 낸시 씨는 생후 7개월 된 반려견 핀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핀은 주변을 탐색하고 냄새를 맡으며 즐기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As I was pulling him away, I looked down and there was a rip baggie. 이 찢어진 가방 안에는 헤로인이 들어 있었습니다. 핀은 헤로인을 삼켜 호흡이 불안정해졌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보스턴 길거리에서는 마약성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약물에 노출되는 개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개들이 뭐든 흡입하려 하기 때문에 목줄을 걸고 산책시키라고 권합니다. A puppy, they are more curious, they're exploring more things. So many of those things are inhaled. 낸시 씨는 핀이 거리에서 쓰러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길거리 약물 복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 미주 아시안 3분의 1이 지난해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이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안 증오범죄에 맞서기 위해 정부 차원의 법안들이 잇따랐지만 미주 내 아시안들은 여전히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 리서치와 AAPI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볼 때 미주의 아시안 중 3분의 1이 지난해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15%는 지난해 증오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폭행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1%는 미주에서 인종차별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아시안 주민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52%의 지지율을 보여
민주당 성향으로 기운 아시안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들의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44%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아시안들이 민주당으로 기울어 있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연한 표밭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이 예상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시안 주민 10명 중에 7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꺼리면서도 트럼프와 바이든 둘 중에 고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낫다고 여기는 아시안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안 응답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전국적으로 아시안 차별이나 증오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시안 주민 절반은 민주당으로 그리고 4분의 1은 공화당이라고 답했는데 아시안 중에서도 민주당의 경우 아시안이나 유색인종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심하게 겪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시안 주민들은 팬데믹으로 심화된 아시안 인종차별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 전역 최초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미주 한인 이민사를 가르치는 교과목이 오렌지 카운티 애나임 고등교육에 개설돼서 2023-24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하는 한인들을 비롯한 수십여 명의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나임 교육구에서 1년 교육과정인 코리안 아메리칸의 이야기, 경험과 연구로 채택된 이 클래스는 특히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2025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인종학 수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애나임 교육구는 이 과목을 2023-24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애나임 교육구 소속 7개 고등학교 가운데 42명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고 이 가운데 10명은 타인종이며 나머지는 한국계 학생들입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앞으로 한인 학부모회가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개최해서 더 많은 지역에 이 코리안 아메리칸 스터디에 대해 알리고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타운 내 마당몰 다 잘 아시죠? 이 마당몰 코트야드에 현대자동차 미주법인이 한인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The All New Kona라는 벽화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다녔습니다. 14일 타운 웨스턴길 마당몰 1층 코트야드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현대자동차 코나의 2세대 모델인 The All New Kona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코나의 가치를 표현한 벽화 제막식을 함께 가졌습니다. 한인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로얄독 씨와 함께 현대자동차가 콜라보한 행사로 이날 마당몰에 마련된 간이 벽화에는 현대자동차 측이 선보인 The All New Kona와 함께 가치관인 전 연령의 운전자들에게 새 코나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벽화 공개와 함께 역동적인 디자인과 업스케일된 공간 등을 자랑하는 2세대의 코나인 The All New Kona 차량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에릭 토마스 현대자동차 미주법인 마케팅 디렉터는 현대 LAC의 가치인 한계를 허물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아가자는 의미가 The All New Kona와 딱 맞고 이를 한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A desire for more, a desire not to be held down, a desire to taste life, but to also do so responsibly, to have more but not break the bank, so to speak. 특히 이번 행사가 타운을 찾는 한인들에게 올뉴 코나가 지닌 매력과 가치를 한인들이 직접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The All New Kona는 최대 260마일의 주행거리, 400V의 고속충전 배터리 탑재, 12.3인치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화면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탑재해 편리하고 편안한 운전을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조나스 리 현대자동차 미주법인 어시스턴트 매니저는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The All New Kona는 1세대 코나에 비해 차량의 모든 부분이 대폭 커져 운전자들에게 아늑한 공간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larger, much more technology and many more convenience features. So this Kona is 6 inches longer. It has convenience features like the hands-free liftgate. 벽화의 작가인 필명 로얄독 한인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심찬양 씨입니다.
제가 이제 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차가 그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도움이 되고 또 녹아들고 같이 이초의 전이라는 그런 컨셉에 따라서 걸어가는 모습을 조금 그림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이 조금 복잡해요. 제가 그리면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벽화는 간이벽에 마련된 것으로 다음 달인 12월 10일까지 디올뉴 코나 차량과 함께 마당몰에 전시되는데 벽화를 배경으로 셀피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한편 디올뉴 코나의 출고가는 24,100달러부터 시작되며 차량은 개솔린, 전기차 두 모델로 출시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로즈 장학생에 한인 학생 2명이 선정됐습니다. 로즈 장학재단이 최근 발표한 미국 장학생 명단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벤자민 장 씨와 이사벨라 조 씨가 각각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하버드대 4학년으로 남가주 얼바인 출신인 벤자민 장 씨는 화학, 또 물리생물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버드대 4학년으로 일리노이 출신의 이사벨라 조 씨는 영문학 전공으로 시인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소셜미디어 보면 하늘위에 서류 가방이 떠다니는 사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야, 하늘에 서류 가방이 슈퍼맨인가? 슈퍼맨이 출근하다 가방을 놓고 갔나? 서류 가방의 정체는 뭘까요? KBS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우주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사진입니다. 이달 초부터 시속 약 27,000km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물체라고 하는데요. UFO만큼 비밀스러운 이 비행체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지난 1일 나사 우주 비행사가 국제 우주 정거장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흘린 공구 가방이라고 합니다. 나사는 당시 가방 속 장비들이 해당 임무에 더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앞으로 우주 정거장과 충돌할 위험도 낮아서 가방을 되찾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가방은 여느 인공위성 잔해들과 더불어 우주 쓰레기로 정식 분류됐고요. 전문가들은 천왕성의 밝기보다 약간 어두운 정도로 지구에서도 쌍안경으로 관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우주 가방이 계속 지구 궤도를 돌지는 않을 전망인데요. 수개월 뒤 지구 상공 약 110km 부근으로 추락하면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하원이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우려됐던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셧다운 사태는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 포함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도 모두 제외돼 있습니다. 10월 들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 이어서 생산자 물가도 상승세를 둔화했습니다. 어제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전월과 비교해 7월은 0.6%, 8월은 0.8%, 9월 0.4% 오르는 등 몇 달 새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생산자 물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전기 에어택시가 시험 운행에 나섰는데 시속 320km. 친환경 에어택시는 2025년부터 본격 상업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연 교통의 혁신을 가져다 줄까요? YTN입니다. 4개의 프로펠러를 단 에어택시가 이륙합니다. 뉴욕 맨하튼 헬기장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에어택시가 첫 시험 비행에 나선 겁니다. 최대 시속 320km로 맨하탄에서 JFK 공항까지 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Seats a pilot and 4 passengers and flies at speeds of up to 200 miles an hour. And what that means is that a flight from here in Manhattan to JFK can take as little as 7 minutes.
에어택시는 수직으로 이착륙하는데 소형 헬기보다 비행 소음이 100배나 적습니다. These aircraft are game changers because they're dramatically quieter, which means that we can put takeoff and landing locations in more places around cities like New York. 에어택시 제조사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친환경 에어택시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are going to establish the world's first heliport with infrastructure for electric powered helicopters. 내년 파리 하계올림픽 기간에도 에어택시가 요금 110유로, 약 16만 원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에어택시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올해 기후변화로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나라가 참 많은 가운데 미국이 매년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제 규모가 1,500억 달러의 손실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산하기구로 구성된 미국 지구변화 연구 프로그램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불러온 자연재해로 미국 연방정부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기후변화가 미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농업과 어업, 관광업까지 미국 전역의 경제활동이 기후변화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전체 인구의 40% 가운데 상당수가 해수면 상승의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번 세기 말까지 수백만 가구가 거주지를 떠나야 할 거라는데요. 결국 미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는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중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인질 및 휴전 협상을 중재해왔던 카타르가 인질 50명 석방 및 사흘간 휴전 방안을 두고 양측의 합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협상안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당시 잡은 인질 50명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이 사흘간 휴전에 합의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여성 및 아동을 석방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구호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협상안에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몇 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입장에도 미국 내에서는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여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최근에 실시한 미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여부에 대해 응답자 32%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휴전을 요청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68%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행보를 둘러싼 행정부 내 반발 기류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연방수사국 FBI를 포함한 40여 개 정보기관에 소속된 직원 500명 이상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항의하는 서한에 서명한 것입니다. 이 서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히 휴전을 요구할 것과 또 이스라엘 인질을 비롯한 임의로 구금된 팔레스타인의 즉각적인 석방을 보장함으로써 현 분쟁의 긴장 완화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물과 연료, 전기 같은 기타 기본 서비스의 복구와 가자 지구에 대한 적절한 인도적 지원의 제공 보장 역시 요구했습니다. 다음 월드컵은 2026년입니다. 그런데 예선전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요새 그래도 꽤 하지요. LA 레이커스가 어제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 멤피스와 그리즐리스와의 경기에서 134대 107로 비교적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이커스 홈에서 멤피스를 상대로 여유롭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클리퍼스예요.
클리퍼스 어제 물론 강팀이긴 했습니다. 서부조 1위 팀인 덴버에게 108대 111로 패했는데 6연패 빠졌습니다. 제임스 하든 영입하자마자 지금 단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임스 하든 영입하고서 5연패, 그 전부터 이어진 것은 6연패 중입니다. 클리퍼스 언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임스 하든 영입하면서 신인 선수들도 많이 내줘가지고 벤치 멤버도 약해요. 네,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 축구 클린스만호가 싱가포르와 월드컵 예선 첫 경기 드디어 내일 새벽 3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작합니다. 상대 밀집 수비를 뚫고 대승으로 가는 열쇠는 얼마나 빠른 시간에 선제골이 나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클린스만호가 싱가포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축구 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대승은 해야 하기에 선수들에게는 부담이 될 법하지만 오히려 긴장을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다채로운 전술로 밀집 수비를 뚫고 최대한 빨리 선제골을 터뜨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경기 초반에 저희가 찬스를 빨리 만들어서 경기를 편하게 가져갈 수 있었으면 분명히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저희 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강인은 튀니지전, 베트남전에 이어 A매치 3경기 연속 골에 도전하고 주장 손흥민은 A매치 2경기 연속 골에 도전합니다. 손흥민은 클린스만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디테일이 부족한 자유가 아니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세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세밀함이 없으면 저저번 경기에서 그렇게 많은 골들을 못 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린스만 감독은 싱가포르 클럽팀의 선전을 경고 사인으로 받았다며 진지하게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take it very seriously. We will not underestimate 1 second Singapore because they can hurt you through a counter break or through a set piece or something like that. 홈에서 첫 경기를 치르고 곧바로 중국 원정을 떠나는 클린스만호. 내용뿐만 아니라 결과도 만족스러운 월드컵 예선 첫 경기가 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